네, 안녕하세요. 험블브레인 마케팅 연구소 유튜브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전준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5일입니다. 어제는 4일이었는데 굉장히 추웠거든요. 서울에는 눈도 오고 또 영하 막 7도,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추웠는데 그래도 이제 12월이니까 감기도 조심하고 독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붕어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수년 전에 제가 자동차 세일즈를 한 1년 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같이 그 세일즈 매니저 교육을 받으러 갔었을 때 만났던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느 대리점에 그 한 분이 오셨었어요. 저랑 되게 좀 친하게 지내고 말도 잘 통해서 재밌게 놀았는데 같은 대리점에 두 분이 근무를 하셨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주씨로 시작하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분이 이분이 그 친구 보고 뭐 주대리 그렇게 말장난을 좀 쳤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재밌는 두 분이 같은 대리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인데 그때 와서 재밌게 지내고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그 형님이 원래 군인이셨대요. 군대에서 상사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군생활을 하겠나, 나도 언젠가 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장사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무슨 장사를 하지? 처음에 자본금이 좀 적게 들어가고 그래도 이윤이 좀 높은 일을 해봐야겠다 생각하다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틀에다가 구워서 파는 이제 붕어빵 같은 이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 싶었대요. 근데 남들이 다 하는 이런 붕어빵보다는 나는 좀 색다른 걸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분이 황소빵을 만들어서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붕어빵은 붕어 모양으로 생긴 빵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황소빵을 만들어 팔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황소빵을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틀을 제조하는 제조 공장에 의뢰해서 빵틀을 구비하고 또 지금이야 흔하지만 그때 맛도 그냥 팥, 슈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블루베리, 뭐 피자 맛 등등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판매를 하셨대요. 벌써 그게 10년도 전인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뭐 유튜브 팟캐스트, 유튜브 영상 무슨 릴스, 쇼츠 이런 게 대세잖아요. 한 10년 전인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굉장히 유망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뭐 2만 명, 3만 명 있는 그런 페이지는 굉장히 큰 페이지고 막 많은 곳, 막 진짜 사람 수 많은 데는 막 30만 명, 40만 명 있는 그런 페이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 지역에서는 좀 핫한 그런 자리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황소빵을 파셨다는 거예요. 근데 황소빵을 파는데 하루는 그 당시에 팔로워가 6만 명, 7만 명 있는 그 페이지 운영자가 이 황소빵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터뜨리면서 얼마 안 지나서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몰려서 구매하다가 나중에는 막 줄이 막 50m, 100m 넘는 줄이 막 세워질 정도로 사람들이 서서 막 황소빵을 많이 팔았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자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저한테 막 보여주고 하셨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다 보니까 그때는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걸 돈을 막 꽉 눌러도 이게 막 너무 많아서 집히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많이 팔렸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분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돈을 세다가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구나. 내 주변에서도.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황소빵을 팔면서 이분이 한 달에 뭐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사이의 순수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나중에 어떤 기업과 이제 인수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오갔었는데 뭐 단가 문제 때문에 조금 뭐 흐지부지 되고 이제 다른 일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겠다. 다른 사람들 모두 뭐 붕어빵 이런 것만 이제 겨울철 되면 생각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황소빵을 보다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황소빵이 딱히 뭐 대단히 특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붕어빵이 대세인 이 겨울 그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풀빵, 붕어빵 이게 대세인 그 시대 흐름에 그냥 남들과 조금 다른 생각, 황소빵이라는 게 나왔을 뿐인데 사람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냥 남들과 조금 다른 차별화를 꾀한 것일 뿐인데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저는 그때 그분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데 참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남들과 좀 다른 뭔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붕어빵을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붕어빵으로 뭐 1,000만 원, 월 매출 1,000만 원 일으키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봤거든요. 그 작년이었던가요?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잘생긴 미남 이제 젊은 분이 막 붕어빵을 팔았는데 영상이 막 이슈가 되면서 너무 많이 팔리고 나중에는 그 무슨 뭐 신고가 들어갔었나요? 그래서 뭐 못 팔겠다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얘기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붕어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득 이제 황소빵을 팔았던 이분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붕어빵으로 주제를 정했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붕어빵을 판다면, 만약에 내가 뭐 길거리에서든 아니면 집 앞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붕어빵을 판다면 어떻게 하면 좀 잘 팔 수 있을 것이, 잘 팔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저는 이제 붕어빵을 팔게 되면 제일 먼저 일단 맛있어야겠죠. 맛있고 친절한 건 기본이고요. 누군가 내가 파는 붕어빵 사진을 찍어서 뭐 인스타 릴스든 쇼츠든 뭐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뭐든 아니면 주변에 뭐 누구한테 사진을 올리든 그 SNS 피드에 올릴 만한 요소들을 먼저 만들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의사 붕어빵, 뭐 의사 모자 있지 않습니까? 뭐 고깔 모자처럼 이렇게 작게 제작을 하는 거죠. 뭐 제작하는데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조그만한 그 붕어빵 위에다 씌우는, 아니면 걸쳐 놓을 수 있는 의사 그 모자를 만들어서 지금 뭐 의사 붕어빵, 아니면 뭐 그 설탕으로 만든 낚싯바늘이랄까요? 이제 아니면 이제 쉽게 으스러질 수 있는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낚싯바늘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설탕이든 뭐든 낚싯바늘에 걸린 붕어빵, 뭐 아니면 엄청 이제 크게 만든 초대왕 붕어빵, 진짜 막 애기 얼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큰 초대왕 붕어빵, 거기에 이제 무지개 색깔로 뭐 빨주노초 파남보 형태의 팥을 만들어서 이제 뭐 초대왕 무지개 붕어빵이라든지 아니면 붕어빵 위에 이름을 새겨주는 나만의 붕어빵이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그 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전준우니까 뭐 전준우 붕어빵이라든지 그렇게 나만의 붕어빵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구매해 가시는 손님들에게 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아니면 블로그에 올린 게 확인이 되면 뭐 서비스로 5개를 더 드립니다 라든지. 한두 개로는 안 돼요. 줄 거면 확실하게. 붕어빵 5개 해봐야 원가 뭐 얼마 하겠습니까? 1,000원도 안 할 텐데요. 그냥 서비스 5개 더 드릴게요 하면 이분들이 분명히 올릴 거거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5개로 안 올리는데요, 10개 드리면 되죠. 그래봐야 원가 얼마 안 할 텐데요. 그리고 그냥 뭐 포장마차처럼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진짜 낚시배처럼 꾸며놓고 붕어빵을 판다든가 하는 것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붕어빵 가게 아니면 잉어빵 이런 것보다는 뭐 붕어병원, 뭐 붕어약국, 뭐 이렇게 좀 재밌게 하면 붕어공원, 실제로 그 뭐 수족관처럼 만들어가지고 붕어빵을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붕어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해놓고 의사 가운을 입고 붕어빵을 팔아도 괜찮고요. 뭐 여기 그 가운 입으면 뭐 의사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처럼 보이고 싶은 붕어빵 파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글자에 작은 글씨로 있잖아요. 뭐 의사처럼 보이고 싶지만 사실은 붕어빵 파는 아저씨, 뭐 붕어빵 파는 뭐 미시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붕어빵 팔아도 괜찮고. 그 재밌는 아이디어가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제가 문득 10원짜리 100원짜리 모양으로 빵을 만들면 이거 좀 잘 팔리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얘기 했는데 반응이 뭐 시원찮더라고요. 야, 무슨 직장 다니는 애가 무슨 뭐 그런 빵을 만들어 파냐, 직장이나 다녀, 뭐 돈이나 벌어,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저도 돈도 없었고 사업도 실패하고 막 노동하고 그 앞선 그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막 노동하고 돈도 없으니까 그랬던 때라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고 주변에 막 이야기하고 다니긴 했는데 뭐 실행하고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현실이 팍팍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10원빵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꽤 이게 유명해졌죠. 그 울산에는 그 방구대 암각과가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언젠가 방구대 고래빵 이거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붕어빵 있는데 그걸 뭐 누가 만들어 사 먹냐, 뭐 하려고 하냐, 붕어빵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방구대 고래빵이 2013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2013년도에 그
지금이야 이 방구대 암각화가 뭐 유네스코 등재니 뭐니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칠 것 같은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크게 히트를 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또 구매를 하고 사가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사실 남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신사임당 빵도 만들 수 있겠죠. 신사임당 머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뭔가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신사임당 빵이라고 해놓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신사임당 뭐 빵도 만들 수 있겠고요. 아니면 1,000원짜리 빵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붕어빵 모양의 틀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1,000원짜리 직사각형 틀을 짜가지고 1,000원짜리 빵도 만들면 되거든요. 색깔도 그 무슨 만원짜리처럼, 뭐 만원짜리가 녹색 아닙니까? 녹색 같으면 녹색이라 할까요? 옥색? 아니면 뭐 쑥 같은 걸 넣어서 돈처럼 이제 쑥가루를 넣어서, 그러니까 밀가루에 쑥가루를 좀 섞어서, 제가 뭐 방법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죠. 예를 들자면 아니면 뭐 무지개 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팔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한 문장으로 뭐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말들이 있죠. 하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좀 독특하고 또 유니크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 실행력이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에 드는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전에 군고구마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한 20년도 전이죠. 그때 뭐 2000년대 초반,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군고구마를 좀 팔아서 학비에 좀 보탬을 됐으면 좋겠다 해서 군고구마를 팔려고 했는데, 남들과 똑같은 군고구마를 팔기는 조금 그래서 한약방에 가서 한약 찌꺼기 있잖아요. 한약 찌꺼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군고구마를 구울 때 같이 넣어서 팔았대요. 그러면서 한약 군고구마 이렇게 팔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는 거죠. 뭐 건강 군고구마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이야 조금 그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유행도 좀 지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붕어빵을 판다, 아니면 무슨 피자 가게를 한다, 뭘 한다, 손편지를 쓰는 거죠. 손편지. 거기에 뭐 아니면 손님 감사합니다라는 거를 뭐 아들이나 딸에게 부탁해서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진짜 인간적인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진짜 인간, 장사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을 부각시킨다면 그것도 진짜 마케팅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마케팅 이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연구해보고 또 실행에 옮겨보고,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계속 도전해보는 것, 그게 마케팅의 좀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정보들 제가 뭐 하루나 이틀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건씩 계속 팟캐스트를 찍어서 이렇게 집에서 이제 녹음을 해서 올리겠지만, 녹화가 아니라 녹음을 해서 올리겠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은 톡톡 튀는 정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나도 생각해 봤던 건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실행에 옮기느냐, 그리고 옮겨서 반응이 안 나오면 또 다르게 생각해보고 또 다르게 연구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될 때까지 도전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마케팅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성이라는 것도 분석해야 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아무리 훌륭한 붕어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한여름에 팔면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한겨울에 붕어빵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팔거나, 아니면 붕어빵만 가득한 길거리에서 뭐 쑥으로 만든 만원빵이라든지 뭐 홍삼가루나 뭐 아니면 아주 달콤한 맛이 나는 어떤 1,000원빵이라든지 뭐 10원빵이라든지 이거를 붕어빵만 있는 곳에 대놓고 팔면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사고하지 않겠습니까? 독특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것이 남들과 좀 다른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또다시 연구해서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실행력, 액티비티한 어떤 그런 행동들, 그게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붕어빵으로 어떻게 하면 몇천만 원 벌 수 있을까, 붕어빵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험블브레인 마케팅 연구소 전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